신생아 특례대출 받으려고 9억 이하 아파트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죠? 안 그래도 아파트 양극화가 있다는데 이 가격에 괜찮은 단지가 있을까? 라는 고민에 불안하시기도 했을 거예요. 모르는 것도 많고 임장 갈 시간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효율적으로 찾아봐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준이 될 만한 서울 9억 이하 저평가 아파트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신생아 특례대출 활용해서 첫 내 집 마련 누구보다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단지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했어요. 먼저 실거주 만족도가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강조했던 팔고 갈아타기가 용이한 아파트, 그러니까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들 다룰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아파트라고 제가 썼는데 요거는 제가 끝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단지는 염리상록입니다. 여기는 제가 실거주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애정이 가서 유튜브에서 처음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여기는 마포구 염리동, 그러니까 뭐 아현동, 공덕동이랑 포함해서 흔히들 나 마포 살아 뭐라고 했을 때 좀 이야기하기 좋은 그 동네에 있는 단지고요. 어쨌거나 이 지역에 9억 이하로 사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 역들도 마포하면 생각나는 역들, 뭐 이대역, 대흥역, 공덕역 등이 보이고요. 물론 뭐 역세권 이렇게 해서 가깝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용할 수는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주변 단지들도 되게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만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더클래시 이런 곳들이랑 인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권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 신축들이 가진 인프라를 일부 활용할 수 있고요. 이제 쌍용산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녹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도 공유를 합니다. 한서초등학교는 사실 소위 동마포 지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초등학교는 아니에요. 염리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요 지역에서는 여기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제 실제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3단지에 거주하는 친구들만 여기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3단지에 사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 단지는 678세대로 뭐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특히 아쉬운 거는 임대 세대가 178세대 있습니다. 101동부터 103동만 이제 일반 세대고 104에서 106동은 임대 세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논란은 주차예요, 주차. 주차가 어렵다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0.34대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카운팅을 할 때는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 곳, 공식적으로 주차하는 곳만 카운팅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언덕 중간에도 차를 세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임장을 가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캡처해 놓은 것처럼 각종 프롭테크 앱, 이건 호객노노인데 이런 데서 이제 주차 이슈가 얼마나 있는지 다양하게 좀 찾아보시고 현장을 확인하는 거다. 아무튼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지는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요. 초등학교 말씀도 드렸지만 중학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성동, 용산 여기 아쉬운 점이 항상 학군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군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각각의 개별 학교들도 학업 성취도나 뭐 특목고 진학률이 높지 않아서 아쉬운데 그래도 요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마용성 다 합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동구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80% 정도의 학업 성취도도 좀 좋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가 비교적 좋기도 하고 뭐 대흥동 학원가라고 해서 여기 학원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는 뭐 흔히들 좀 좋은 학군지 뭐 압구정이라든지 이런데 뭐 차를 타면 어떻게든 보내볼 수라도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도 보낼 곳이 없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제 학원가가 형성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마포구에서 시작을 할 정도면 이제 아이가 크면은 학군지로 이사를 가는 경향이 있어서 뭐 여기가 좀 발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학원가가 형성이 되는 걸 보면
뭐 앞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감히 해봅니다. 요렇게 또 아파트 볼 때 중요한 게 직주 근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요 이제 근무 지역을 얼마 만에 갈 수 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마포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아주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를 요 시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황금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저번에 황금성 개념 설명할 때 소개드린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22년 12월에도 이미 거래가 시작됐고 23년 초, 그러니까 아직 심리가 풀리지 않았을 때도 그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단지는 황금성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오른쪽 하단에는 재미로 넣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언덕에 있다 보니까 앞쪽 동 101동 102동이 좀 선호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이제 101동에서 저녁에 그 여의도에서 뭐 국제 불꽃놀이 축제 할 때 이게 보이는 정도라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챙겨놓은 사진입니다. 동이나 층에 따라서 실제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는 보너스 요소가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뭐 이 가격대 치고는 상당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면서 다음을 도모하기에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살면서 주변 신축 단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갈아타기 해야 된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에 거주하면은 그러니까 미래를 도모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염리상록 정리하자면 급지, 저번에 소개드렸던 그 지역의 레벨 말씀드렸었는데 9억 이하의 마포구, 그것도 이제 동마포에 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이 단지는 꽤나 추천하는 편입니다. 입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마용성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학군을 갖고 있고 뭐 역은 멀지만 그래도 광화문 여의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이라 쓴 거는 뭐 2040 서울 도시계획 같은 정부의 앞으로 그 도시를 갖고 나갈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냐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마포 공덕 신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제 키워나갈 영역이기 때문에 그 근처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염리상록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금성 측면에서도 뭐 여기 괜찮다고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만 여기 같은 단지들은 이제 거래는 많이 되는데 가격 상승력이 좀 약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 단지일수록 특히 이번 회복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품성이라는 개념도 뭐 이런저런 것들 종합해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하냐 아니냐라는 거를 표현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앞으로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요 이제 분석에서는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임대 세대가 있는 건 단점이고요. 그다음 복도식이고 가장 좋은 평형 83A 타입을 해도 방이 2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 2개인 아파트에 비해서 수납 공간이 숨겨진 것들이 많아서 그건 장점인데, 아무튼 방 2개는 요즘 선호되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단지 내 가파른 언덕이 있다는 거는 단점이고 주차가 어려운 것도 단점이라서 이런 상품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단지는 성동구에 있는 행당 신동합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은근히 떠올리지 못하는 단지예요. 행당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긴 한데 행당역이랑 거리가 좀 됩니다. 그렇다고 밑에 있는 응봉역이랑 가깝냐고 했을 때도 뭐 가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 마용성에 있는 단지에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대중교통이 멀기 때문에 이 가격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신에 여기의 메리트는 요 이제 차량 이동에 있어요. 차량 이동이 요 화살표처럼 이제 압구정 성수 넘어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녹지나 중랑천, 한강과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를 좀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염리상록은 굉장히 신축 사이에서 이것이 도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확실히 서울에도 이런 자연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즐길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636세대예요. 아쉽죠. 세대수가 아쉽고 대신에 임대 세대가 크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차가 여기도 어려운데요. 0.78대인데 사실 제가 두 군데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익숙한 단지들이거든요. 근데 제 체감으로는 여기가 0.78대라고 되어 있지만 주차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유는 역시 또 호객노노에서 캡처한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 주차가 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만 조금 개선돼도 많이 편해질 텐데 아무튼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염리상로보다 좀 더 나은 점은 그래도 좀 대형 평형이 있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게 뭐 사실은 요런 용적률 높은 단지에 해당이 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 가지 미래에 먼 미래에 뭐 용적률 완화가 돼서 재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대형 평형이 있어야 그들의 대지 지분을 태워가지고 뭔가 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작은 세대 작은 평형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 뭐 큰 가산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 우위는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가 근처에는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 길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길을 안 건너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서 길을 건너는 게 좀 아쉽고요. 중학교는 이제 두 군데를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학중학교랑 이제 광희중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후자가 선호됩니다만 여기가 랜덤 배정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단지에 살아도 거기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 행당 신동은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배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요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주 근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여의도나 상암 쪽은 당연히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뭐 비슷한 수준이고 둘 다 좋고요. 뭐 기왕이면 강남 가까운 게 더 좋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성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가 좀 더 거래가 수월한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20평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염리상동은 20평대에 타입이 쪼개져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거래가 수월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행당 신동아도 정리드리면 뭐 급지는 뭐 9억 이하의 성동구다. 그리고 성동구 남쪽이다. 오 좋죠. 완전 좋습니다. 입지도 뭐 성동구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학군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뭐 마장이나 왕십리 쪽 보시면 더 슬퍼집니다. 그리고 성수랑 강남에 자차로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것도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도 많이 부합합니다. 성수가 일단 커질 거고요. 바로 옆에 인접해 있죠. 그리고 수변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물가 있으면 짱입니다. 중랑천, 한강 둘 다 옆에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죠. 요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니 하시겠지만 우리의 약간 뭐 가벼운 눈으로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요소들이 이제 쌓여서 장기적으로 각 단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으면은 2040 서울 도시계획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금성 측면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상품성도 비슷합니다. 복도식인 거 아쉽고 방 2개인 거 아쉽고 언덕도 아쉽고 주차 매우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다 괜찮았다면 이 단지들의 가격은 훨씬 더 비쌌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평한신 소개드립니다. 여기는 뭐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선유도역이라는 곳이 낯서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9호선을 5분 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산역이 사실 이쪽 영등포구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생활권인데 여기도 뭐 걸어서 이동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수가 훨씬 큽니다. 1000세대가 넘죠. 이거 무조건 좋습니다. 세대수는 저는 일단은 크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차도 무난합니다. 세대당 한 대. 특별히 문제를 삼을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고 뭐 용적률은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영등포구가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 동네가 이제 뭐 중공업적 이런 거가 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사실 200% 이하가 아니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여의도 접근이 장난 아니죠. 예.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다는 점이 이 동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이 이제 20평대가 방이 3개예요. 요즘에는 방 3개인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요거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학교가 문제예요. 학교. 초등학교가 진짜 멀죠. 생각보다 꽤 멉니다. 중학교는 더 멀어요.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구는 마용성만큼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이제 학군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직주 근접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마포보다 더 서쪽에 있으니까 뭐 여의도나 이런 부분들 더 가까운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강남은 아무래도 거리가 좀 더 여기서는 생기게 됩니다. 이 단지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뭐 상대적으로 사실 앞에 두 단지보다 뭐 실거주의 만족도도 저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가 거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쪽 생활권에서 일단 거주를 하면서 그 다음을 노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언제든 팔고 나가기가 무난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에서 양평한신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양평한신 정리하자면 급지에 맞는 가격, 뭐 앞에 것들은 이 가격에 이 급지라는 느낌이라면 이제 영등포구에 맞는 가격이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조금은 선유도 쪽이 외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뭐 괜찮다. 입지 측면에서는 학군이 매우 아쉽다. 그리고 대신에 여의도 접근성 뭐 자차로 특히나 좋다. 그리고 여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당산 쪽 대비 주변에 뭐가 없는 거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이동해서 이제 그쪽 생활권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바로 앞에 뭐가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뭐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여의도 영등포 있고 목동도 있고 수변도시 안양천 한강 이런 부분이 있고요. 환금성이 진짜 강력합니다. 특히 20평형이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하기에도 복도식은 아쉽지만 방이 3개라는 거 그거는 되게 좋고요. 여긴 아쉬운 게 지도로만 보면 한강이 가까워서 한강뷰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20평형에는 뭐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급지, 입지, 도시계획, 환금성, 상품성 이거 계속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각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드릴게요. 급지는 지역의 평균 가격 수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평당 뭐 무슨 몇천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평당 전에는 4천이 넘어야지 좋은 데다, 뭐 5천이 넘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평당가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급지는. 뭐 그걸 나누는 방법은 이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급지라는 게 있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지는 저는 이 3가지 요소를 봅니다. 일자리가 주변에 있거나 일자리가 최근에 생겼거나 생길 예정이라든지 직주 근접, 그러니까 주요 근무 지역에 접근성이 좋다면은 좋게 판단합니다. 학군 보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주변의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을 메인은 아니고 가산점을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변에 대형 병원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 도시계획은 2040 서울 도시계획의 핵심 개념들이 있어요. 뭐 수변 도시라든지 뭐 도심, 부도심 뭐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내 집 마련 생각이 있으시다면 2040 서울 도시계획만큼은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환금성은 저번에 영상으로 다뤘으니까 뭔 말인지 말씀 안 드릴게요. 뭔지 아시죠? 상품성은 세대수, 브랜드네임, 단지내 인프라, 평형 구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세대수가 뭐 정내 만에 뭐 이제 9억 이하에서는 브랜드네임을 좀 애매하고 단지내 인프라 좀 애매하죠. 대신에 뭐 평형 구성을 얘기한다든지 뭐 20평대 기준으로 방의 개수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실거주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상품성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혹은 자세히 조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심자 이름으로 쓴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임장 비법서를 구매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도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보너스를 준비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야기를 제가 꺼냈죠. 왜냐하면 9억 이하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속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다 정보는 가지고 계신데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 설명드리려고 따로 따왔습니다. 첫 번째, 과거 대출 이력이 영향을 준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무관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 대출도 됩니다. 그리고 9억 이하라는 이 담보주택 평가액에 대해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질문을 하셨는데 지식인의 잘못된 댓글을 달린 것도 많이 봤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대출 신청일이나 승인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애매하게 또는이 있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중도금이 모자라서 잔금 포함해서 대출을 미리 받기도 하거든요. 뭐 그랬을 땐 뭐 날짜가 바뀐다든지 요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실제 진행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 KB 시세는 뭐 9억 이하인데 뭐 매매 가격이 그보다 비싸면 어떡하냐 라든지, 반대로 KB 시세가 9억이 넘는데 매매 가격이 9억 이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이 중에 낮은 가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년 3분기부터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1.3억이 아니라 2억 이하면은 요 조건을 맞아가지고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한 서울 9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도저히 잘 안 보이셔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기사도 아마 그런 게 떴던 것 같아요. 뭐 특례 대출 있으면 뭐하냐, 9억 이하 아파트 씨가 말랐는데,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9억 이하 아파트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요 아파트들이 또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기준으로 보면 요런 단지들이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서 9억 이하로 필터링해서 살펴보시면 단지들이 더 많으니까 찾아보시는 걸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뭐 보시고 뭐 애매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개별 단지에 대해서 정확한 뭐 판단이나 이런 것, 뭐 개별 상담 이런 거 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려볼 테니까 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해도 대범하게 여러분이 투자하시기를 응원하는 소심자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안녕.